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영어로 relative pronounce라고 그러죠. 자, 관계대명사가 뭐야? 어떻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관계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표현하면요. 다소 문장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대명사는 어렵고 복잡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관계대명사는 정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거를 좀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관계대명사 시리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인데요. 저는 관계대명사에게 별명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깜빡이등. 깜빡이등을 깜빡깜빡 해놓죠. 왜 관계대명사를 깜빡이등이라고 하는지 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를 왜 쓰는 거야, 이거? 자, 이거 왜 쓰는지 알아야 쓰죠. 쓸 필요 없으면 안 써야죠. 그런데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관계대명사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어떠한 것, 즉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래요. 명사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 책이라는 건 명사죠. 이 책을 한번 꾸며볼까요? 비싼 책. 흥미로운 책.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 책이란 명사가 어떤 책인지 잘 알게 됐죠?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것을 형용한다 해서 형용사라 그러죠. 자, 이렇게 비싼이라는 말, 흥미로운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따로 있으면 꾸며주기가 참 좋겠죠. expensive, interesting. 그쵸? 그런데 책을 꾸미는 말로 예를 들어 내가 빌린 책. 내가 빌린이라는 형용사도 있나요? 자, 내가 빌렸다라면은 빌린 것이 borrowed인데 어떤 동사도 들어가요. 이런 거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형용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까지 들어가는 이런 문장 같은 것으로 형용사를 만들어서 자, 책이라는 이런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이 내가 빌린 책이야. 이런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이야 해놓고 이 책을 이제 꾸며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책인데 무슨 책이야? 어떤 책이야? 하는데 내가 빌린 책이야. 그럼 내가 빌린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어떤 형용사가 없어요. 그럼 내가 빌렸다. I borrowed. 이걸 문장을 그냥 써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동사까지 들어가는 이런 문장 같은 거를 이런 꾸미고 싶은 말 앞에다 쓸 수가 없어요. 뒤에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뒤에다가 써줘야 돼. 내가 빌렸다라는 거 그냥 표현하면은 I borrowed. 이렇게 되죠. I borrowed 이런 문장을 the book을 꾸밀 수가 없어요. 뒤에다 꾸며야 되는데 그냥 꾸밀 수도 없어요. 자, 이제부터 I borrowed라는 말은 the book이라는 것이 어떤 책인지 꾸미는 말이야 라는 신호를 먼저 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무슨 책인지 설명 들어간다. 깜빡이등 같은 관계대명사 깜빡이등을 깜빡깜빡 켜놓고 신호를 준 다음에 I borrowed라는 그냥 여기 필요한 설명을 문장으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빌린 책이야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This is the book. 이것이 책이야 해놓고 무슨 책인지 책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형용사로 꾸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빌린 책이야 이러고 싶으면 내가 빌렸다는 말이 이 the book이라는 말을 꾸미는 말이죠. 그럼 내가 빌렸다 I borrowed라는 말은
동사까지 이렇게 있는 문장 같은 거예요. 이런 걸로 어떤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며야 돼. 앞에서 꾸밀 자리가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되 그냥 안 된다 그랬죠.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간다라는 신호를 넣어줘야 돼. 깜빡이 등을 켜야 돼요. 깜빡깜빡 이제부터 책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해놓고 설명 써주면 그만인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용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선행사라는 말인데요. 이 전체적인 말에서 which I borrowed, 내가 빌린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선행사 the book을 꾸미는 말인데, 선행사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선행, 먼저 나가서 먼저 있는 사말, 먼저 앞에 나와서 나 이제부터 나를 꾸며봐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래요. 자, 이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깜빡이 등이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자, 보세요. 선행사가 즉 꾸밈을 받는 말이 사람이면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쓰고요. 사람이 아닌 거 사물 또는 동물도 돼요. 사물이나 동물은 which를 쓰고요. 그 다음에 that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공용. 그러니까 that을 쓰면은 신간 편하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위해서 which나 who를 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것이 그 책이야. 무슨 책인지 이제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he book이 선행사죠. 선행사가 뭐예요? the book. 자, 사물이죠. 사물. which라는 깜빡이 등을 깜빡깜빡 켜놓고 무슨 책인지 설명 써주는데, 내가 빌린 책이니까 I borrowed 이렇게 그냥 설명을 써주면 끝이죠.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문장 한번 보셨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문장 같은 걸로 어떤 명사를 이렇게 꾸밀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을 써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빌린 책이야는 아까 본 것처럼 This is the book which 어떤 책이냐면 I borrow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그녀가 쓴 책이야 이러려면은 This is the book 해놓고 which 어떤 책이냐면은 she wro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이 그가 읽은 책이야. This is the book which he 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which는요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that은 아무거나 선행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깜빡이 등 관계대명사 깜빡깜빡 켜놓고 문장으로 된 설명을 이어주는 연습이 여기 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난 옆집 사는 남자를 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안다가 주어 동사 기본이죠. 그 다음에 뭘 알지? 남자를 아는데 이 남자를 또 꾸미는 말이 있는 거죠. 남자는 어떤 남자야? 옆집 사는 이라는 말로 남자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일단 기본 구조. 난 남자를 아는 거죠. I know the man. 내가 그 남자를 알아요. 해놓고 무슨 남자? 이 남자가 어떤 남자야? 옆집 사는 남자야. 옆집에 산다는 것은 산다라는 동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말이죠.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lives next door가 되겠어요. 자, live에 s가 있는 것은 그 옆집 사는 사람이 the man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는 거니까요. 그 인칭에 맞춰서 동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3인칭 단수 동사의 s. 자, 그러면 lives next door라는 이런 문장처럼 돼 있는 것으로 the man을 꾸미려면은 어떻게 해요? 자, the man 뒤에서 꾸며야죠. 뒤에서 이런 문장 같은 것을 앞에서 놓을 수가 없다. 뒤에서 꾸며야 되는데, 자, 어떤 남자인지 이제 이것이 설명이라는 깜빡이 등을 켜서 일단은 어떤 남자인지 앞으로 설명이 들어가겠다는 신호를 관계대명사로 해줘야 되겠죠. 자, the man이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깜빡이 등을 켜나요?
who를 쓰면 되겠죠. who를 써도 되고, 자, 공통은 that이라 그랬으니까 that을 써도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는 거예요? I know the man who lives next doo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또 다른 문장 구조 한번 볼까요? 내가 만든 인형은 예쁘다. 아, 그럼 이 문장의 구조는요, 일단은 무슨 인형이 주어고 예쁘다가 동사인 거죠. 예쁘다는 것은 어떤 상태니까 비동사를 쓰고 예쁜 상태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인형이 예쁘다가 기본 구조예요. 그것만 쓰면은 The doll is pretty가 되죠. 자, 그 인형이 예쁘다 이 말만 하면은 좋겠는데 그냥 인형이 아닌 거죠. 내가 만든 인형이에요. 인형을 꾸미는 말이 내가 만든이라는 말이 인형을 꾸며야 되는데 내가 만들었다는 거는 you made 이렇게 made, make 동사가 들어가요.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없죠. 그러면은 you made라는 그런 주어 동사 문장을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you made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앞에 깜빡이 등을 켜야 되죠. the 인형 무슨 인형 어떤 인형이야 깜빡이 등 깜빡깜빡 켜놓고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that을 써놓고 네가 만든 you made라는 설명을 써주면은 그만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the doll which you made 네가 만든 인형이란 말밖에 안 돼요. 아직 동사가 안 나온 거죠. 은 예쁘다 예쁘다라는 거 비동사를 이용해서 is pretty까지 해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는 어때요? 주어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주어인 명사 이렇게 꾸며주면서 주어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동사가 좀 뒤에 가게 되는 이런 경우이죠. 자,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를 복수로 한번 해봤습니다. The doll, the dolls. 여기 인형들들. s가 있으면은 복수니까 인형이 한 개가 아니고 더 되는 거죠. 자, 그럼 네가 만든 인형들은 예쁘다.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은 the dolls, 인형, 무슨 인형? which you made. 네가 만든 인형들은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니까 동사를 일치시켜서 are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is가 are로 바뀐 이유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the shirts, 셔츠, 무슨 셔츠? 내가 산 셔츠들은 너무 작아. 이런 문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어떤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될까요? The shirts, 셔츠인데 무슨 셔츠? 내가 산. 어떻게 하죠? 셔츠 선행사가 그렇죠. 사물이니까 which라는 관계대명사 써지고 I bought, 내가 산 셔츠까지 주어이죠. 은 너무 작아. 셔츠가 한 개인가 보니까 아니죠. shirts s가 있으니까 그렇죠. 복수라서 are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연습 좀 해볼까요? 나에게 뉴욕에 사는 친구가 있어. 이런 말 그럼 나는 친구가 있다. 이런 말로 그냥 하면 되겠죠? 기본 구조 주어 동사는 주어는 나고 친구가 있다.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 보통 하죠. 그래서 나는 친구가 있어. I have 친구가 a friend. 내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주어 동사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친구는 무슨 친구죠? 어떤 친구냐 보니까 뉴욕에 사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말을 뉴욕에 사는 이라는 말로 꾸며야 되는데 이게 살다라는 게 동사가 있으니까 이 문장처럼 돼서 a friend 뒤에서 꾸며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을 꾸며야 되니까 a friend가 선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자 깜빡이 등 어떤 걸 기나나는 who 또는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자 I have a friend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 who 자 friend를 꾸미는 말이죠. 그리고 뉴욕에 산다라는 이 설명만 써주면 그만이죠. 뉴욕에 산다를 어떻게 하죠? live
live 해놓는데 동사가 친구가 한 명이니까 또 lives 해놓고 in New York 하면 되는 거죠. New York. 이렇게 하면 돼요.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New York. 제인이 만든 김치는 맛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 구조는 김치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가 맛있는데 여기서 기냥김치가 아니고 제인이 만든 김치 해서 김치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죠. 일단 기본 구조 김치는 맛있어부터 하면은 어떤 특정한 김치니까 더를 이제 저는 쓸게요. 더 김치를 또 여기 뭐 김치 그러나요? 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죠. 더 김치 is good이 기본 구조죠. 김치는 맛있어. 이러면 딱 좋겠는데 제인이 만든 김치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로 꾸밀 때 어디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두어야 되는지가 문제죠. 자, 선행사를 찾아야죠. 지금 제인이 만드니 꾸며주고 싶은 것은 김치니까 여기다가 깜빡이등, 즉 관계대명사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이제 쓰면은 더 김치 해놓고 김치인데 무슨 김치냐면은 which 아니면 that이라는 걸 써줘야 되겠죠. 자, which 또는 that 써주고 제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죠. 제인 made 이미 만들었으니까 made 여기까지 하면 김치 which Jane made가 한 덩어리인 거죠. 여기 김치를 꾸미는 살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붙어서 주어인 더 김치가 길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동사가 안 나온 건데요. 이걸 다 해주고 나면 is good이 마저 나와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김치 which Jane made is good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얘기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관계대명사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격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설명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제이는 그녀의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이걸 영작을 해주시는데요. Jane needs someone. 제이는 누군가가 필요해. 어떤 누군가야? 그녀의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 돌보다라는 말은 take care of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